아까 말씀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 대표님께서 그 사람을 보는 통찰하는 그 눈이 네. 있으실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아까 동기요소 여쭤봤잖아요. 네. 그 동기요소 여쭤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좀 일을 잘하던가요? 어떤 동기요소가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취향이긴 하지만 네. 일적으로 보면 AB형이나 O형들이 아무래도 좀 데미지에 좀 강한 것 같아요. 데미지요? 여러 가지 일을,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면서의 데미지?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강한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그런 것도 꼭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네. 술을 좋아하는지, 네. 술을 좀 마시는지, 네. 술을 못 마시더라도 뭔가 사람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지 없는지. 네. 예를 뭐 최근에도 저희가 사실 원래 올 초까지 3명이었다가 네. 초까지 3명이었다가 네. 이제 정직원 기준으로 4명이 된 거거든요. 저희는 저희 회사의 정직원 기준으로 있고 그다음에 저희 회사에 일을 하고 있는 프리랜서들도 있어요. 네. 정직원 기준으로 뽑을 때 저희가 최근에 뽑은 친구가 막내 직원이 MZ 세대예요. 네. 네.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네. 요즘에 방송에 나오는 MZ 세대의 직장인들에 대한 너무 막 많고 나와서 네. 면접을 볼 때 물어봤어요. 네. MZ 세대시냐? 네. 그리고 MZ 세대들이 하는 행동처럼 행동을 하시는지도 대놓고 물어봤어요. 네. 근데 물어보면서 오히려 이제 지금 저희랑 같이 하고 있는 막내 직원은 이제 뭐 대화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자기도 MZ이긴 하지만 네. 그런 행동들을 하는 MZ 세대에 이해를 못하겠다. 네.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하면서 좀 거의 면접을 1시간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대화를 많이 해보고 집안 내 분위기도 물어보고 그러면서 약간 이 친구가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보면서 그냥 면접하면서 그냥 바로 언제부터 출근하시는지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제가 사실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 보는 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가 꼰대일 수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직장을 다닐 때는 정말 공부를 잘해서 대기업을 갈 게 아니면 또 중소기업들은 면접 보게 되면 언제부터 일하실 수 있는지 막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긴 하겠지만 그럼 보통 저희 때는 당장 내일부터라도 나오겠다고 그랬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첫 중소기업 출근할 때 군대 제대하고 양복이 없어서 다음날 출근해야 돼서 아버지 양복을 입고 출근한 적이 있거든요. 치렁치렁한 거. 저는 사실 지금도 면접 볼 때 그런 것들은 좀 되게 중요하게 봐요. 뭐 물론 이제 개인적인 또 사생활들은 있으니까 당장 뭐 내일도 출근할 경우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면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언제부터 출근하실 수 있으세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떠하고 어떠하고 어디서 뭐 하고 해야 되니? 한 다음 달 출근하겠다. 기약이 없는 거죠. 그러면 나는 한 달 동안 너를 기다려야 되는 그럼 그럼 또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또 약간 좀 그런 제가 성향이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럼 물어봐요. 한 달 동안 기다려줄 수 있는데 내가 당신을 꼭 기다려줘야 되는 이유로 날 설득을 해보라. 그럼 막 설득을 해요. 그럼 나는 또 기다린다고 해요. 그럼 보통 그런 경우가 보면 한 이틀 뒤, 이틀 안에 보통 문자 와요. 못 나갈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그러면 저희는 그런 게 보이잖아요. 짬이라는 걸 보면 이 친구가 우리 회사랑 옆군데 면접을 보면서 우리도 면접 보고 보면서 결국에는 지 입맛에 맞는 데 가서 가는구나. 그럼 저는 오히려 굉장히 감사해요. 우리 회사 출근하는 거. 그때 말로 제가 똥을 안 밟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사실 사람 보는 거에 있어서 제가 저만의 관점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제가 예전에 면접 볼 때 기준으로 좀 아직도 많이 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다행인 건 지금 저희랑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평균 연령이 저보다 10년 정도 젊거든요. 근데 조금 어떻게 보면 물론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성향들은 외향적일 수 있는데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성향은 좀 보수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기준으로 봐요. 이 친구의 성향은 외향적인 걸 되게 좋아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이 우리 회사 출근했을 때 이 사람이 일을 할 때의 성향은 보수적인지 아닌지에 대해 좀 알아요. 오히려 보수적인 게 낫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라는 거. 왜냐하면 자기 회사가 아니잖아요.
월급을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으면 어쨌든 간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조금 보수적인 거에 적응할 수 있는 친구들을 좀 많이 그런 관점으로 좀 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력서를 잘 대표님이 지금 그 10년이 넘으셨잖아요. 이 일을 한 지는. 네, 그렇죠. 향후에 아이벤처스의 목표는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아이벤처스의 목표요? 네, 대표님의 목표와 회사의 목표. 어떻게 보면 목표가 없는 게 목표는. 목표가 없어요? 네. 그러면 그래도 뭐 이제 추구하는 가치 철학이 있으실까요? 추구하는 가치 철학은 지금 당장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죠. 최선을 다하자. 네,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일, 특히 온라인 비즈니스들 정해져 있는 게 없잖아요. 네, 계속 뭔가 바뀌고 있고 다양해지고 있고 시장상에. 네, 그러면서 소비자가 되시는 분들의 성향도 바뀌고 있고 그것들도 바꾸기 위해서 매체들이 계속 어떤 일들을 하고 근데 그런 시장에서 일을 하는 제 입장에서 뭔가 답을 정해놓고 일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클라이언트들하고 뭔가 캠페인을 운영을 할 때도 그래서 아까 제가 대표님한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PPT를 하거나 브리핑하는 형태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제조업 기반이면 뭔가 답을 정해놓고 목표식을 정해놓고 달성하기 위한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치면 저희는 제조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실 저희는 중장기적인 전략보다 단기적인 것, 단기적인 것들 위주로 빨리빨리 소화하고 그렇게 해서 클라이언트의 뭔가 캐시가 빨리빨리 회전될 수 있는 형태로 일을 많이 서포팅해드리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게 뭐 중기적, 중장기적으로 계속 뭔가 또 변화하는데 맞춰갈 수 있다라고. 클라이언트를 캐시카우로 우선순위가 있다. 네, 저는 클라이언트들이 일단 돈을 잘 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 그게 인사이트가 있고 클라이언트의 캐시카우로. 네. 대표님께서 창업을 하시고 이제 뭐 승승장구하시는 시간도 있고 좀 힘들었던 시간도 있으실까요? 왜냐면 저희가 항상 여쭤보는 게 내가 좋았을 때는 이런 요소 때문에 좋았고 힘들었을 때는 이런 요소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다. 그래서 창업할 때 이거는 하지 마라. 이 성공의 요인은 이거가 있다. 여쭤보는 게 있거든요. 대표님이 생각하는 창업 성공의 성공 요인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인생으로 보면 좋았던 시기보다 힘들었던 시기가 더 많았던 것 같고요. 힘들었던 시기가요? 근데 잘 좋았던 시기는 아이벤처스를 창업하고 나서 네. 좋았던 시기로 바뀌게 된 거고요. 네. 사실 아이벤처스를 창업하기 직전에 사람들 초반에 그 텔레비에 나오는 빨간 딱지가 저희 집에 붙여져 준 적이 있었어요. 네, 정말 그게 막 어렸을 때도 아니고 나이 먹고 나서 어머니랑 길바닥에 한번 나앉아 본 적이 있어서 그때부터 모든 거에 대한 가치관을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걸 아이벤처스를 창업하면서 기분 좋게 풀어갔던 건 저는 제가 월급을 줘야 되는 사람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그것 또한 제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잖아요. 그래서 정말 창업하고 초창기 때는 뭐 지방 출장 당일로 갔다 올 때도 힘든 줄 모르고 그냥 막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은 사실 지금도 어쨌든 전 지금도 사실은 당일로 지방 출장을 막 다니고 이러긴 한데 오히려 아이벤처스 창업하고 힘들었던 순간에서 좋았던 순간을 받게 된 것 같고 그 계기가 아이벤처스를 하면서 돈을 어쨌든 간에 경제적으로 좀 좋아졌던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사실은 그거랑 맞물리는 것 같아요. 저희 직원들이 지금 막내가 저희가 5년 차이. 5년 차. 그러니까 저희는 다 오래된 직원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친구들한테 어쨌든 간에 월급을 안 밀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저희 직원들은 또 잘 따라와줬고 그거에 있어서 저희는 또 직원들한테도 저희는 직원들이 점심식 때가 그 기준이 없어요. 얼마 먹어라, 얼마짜리 먹어야 돼 이거의 기준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요? 근데 사실 그게 제가 먹는 거에 대해서 수사해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호텔에서 점심 먹어요? 저희는 뭐 사실 2만 원짜리 먹어도 되고 이렇게 먹어도 되고 네. 그게 사실 저는 좀 제가 조금 회사에서 돈을 덜 가져가더라도 그 돈을 직원들한테 많이 퍼주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잘 맞아서 아이벤처스가 저희가 지금까지 회사 시작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래프가 꺾였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성장하고 있고 네. 올해도 작년보다 성장했고 네. 오히려 코로나 때 2년 동안 재택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더 많은 성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말씀 주신 거에 대한 이제 정의를 내리면 저는 사실 창업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뭐 주위에 창업하고자 하는 동생들이나 네. 가끔 이제 제가 스타트업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네. 컨설팅 의뢰가 들어오면 네. 사실은 커피 한 잔만 받고 조언을 좀 많이 해드리는 편인데 저는 뭐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모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네. 돈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캐시카우 경영이라고 네,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무조건 이게 자선 사업 할 게 아니면 돈을 버는 거에 대한 중요한 것들 그리고 대표 입장에서는 돈을 버는 것만큼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창업하고자 하시는 대표님들한테는 조금이라도 회계 공부를 좀 많이 하시라고 조언을 드리는 편이에요. 네. 제가 그나마 한 가지 학교에 건진 건 제가 전문대를 나와서 다행히 그 전공이 회계 전공이어서 그 세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서 저는 사실 대표님들한테 돈 그리고 회계, 재무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공부를 많이 하라고 말씀드려요. 사실 웬만하면 솔직히 젊은 친구들한테 창업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쉽지 않죠. 네, 워라밸을 꿈꾸면 창업하지 말라고. 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워라밸, 저희 지금 막내 직원들하고 밥 먹을 때도 너네 워라밸 좋아하면 워라밸 좋아한다. 그럼 워라밸 뭐라고 생각하냐면 직장 다니고 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내가 맨날 제가 그렇게 물어요. 니네 워라밸 할 때 돈 없는 워라밸이 좋아? 돈 풍족한 워라밸이 좋아? 그러면 당연히 이 친구들은 워라밸의 기본 조건은 편하게 돈을 쓰면서 그럼 제가 그런 친구들한테 그래요. 그거 니네는 말은 워라밸이 그 사상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결론은 너네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야. 돈이 없으면 워라밸이 어디 있는 거야. 그럼 알바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알바하면 된대요. 그럼 저는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알바하면 네 워라밸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실 저는 이제 이게 결론적으로 저희 직원들하고 회식할 때 저한테 돌아오는 얘기는 대표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집에 가면 어머니 아버지나 할머니들이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근데 뭐 너무 뜬구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워라벨이 워크앤밸런스잖아요. 일을 먼저 하고 그리고 앨런 머스크 있잖아요. 앨런 머스크가 이제 일을 진짜 하드하게 해서 맨날 그때 결혼 당시에 집에 앨런 머스크가 한 11시, 12시에 맨날 들어왔다고 그 스토리가 있어서 그 워라벨, 그러니까 창업자 중에 워라벨은 그러니까 뭔가를 성취하고 나서 아예 그냥 푹 쉬어버리는 개념이 아니면은 공통적으로 워라벨을 추구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창업하지 보통 많이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결혼해서 아이 있어가지고 창업하면은 쉽지 않다고. 그래서 저도 창업을 일찍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크게 성공한 사업가분들, 뭐 직방 대표, 다방 대표 그런 분들을 좀 알아요. 크게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이름 브랜드가 많이 알려 있잖아요. 저한테 20대 때 창업 안 했으면 늦게 시작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20대 때 창업을 했어야 됐다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반대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좀 나이를 먹고 창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정기현이 아니 45. 저는 약간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너무 젊었을 때, 어렸을 때보다는 어느 정도 사회에 대한 데미지를 많이 받아보고 그것들을 좀 이겨낼 수 있는 어느 정도 일정한 나이나 그런 마인드가 되면 그때 창업하는 게 좋다고. 안정빵. 그리고 왜냐면 직원들은 회사에 스트레스를 받지만 대표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근데 대표님 저도 그것도 있긴 한데 그 안정빵이라고 하면은 40살 후반은 안 돼요. 저는 최소한 30대 중반 정도 중후반. 근데 대기업 경험이 있는 사람, 영업 경험이 있는 사람. 어느 정도 회사 조직이라는 데서 일을 좀 해본 사람. 근데 그렇지 않으면 20대에 창업했으면 한두 번 실패하거든요. 맞아요. 빨리 실패하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30살 후반에 40 초반에 실패하면은 재기가 가능한데 40 중후반에 실패해버리면은 특히나 50대에 실패해버리면 힘들더라고요. 저도 많이 봤어요. 50대에 실패하신 분들을 보면은 60, 70 가서도 재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20대, 30대에 내공을 기우고, 20대에 내공 기우고, 30대에 인프라 만들고, 출사표 던진다고 하잖아요. 30대 중반이나 40살 초반에 출사표 던지고, 그 출사표에서 그 전에 실패를 몇 번 해보고, 그 50이 넘어가기 전에 승부를 내보고, 50 중반까지, 50 중반이 넘어가서 실패를 해버리면은,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 제기로. 저는 50대 은퇴하는 거.
50대 은퇴하는 거예요. 50대 은퇴하면 네. 저희 직원들한테 퇴직금 일시불로 딱딱 안겨주고. 저도 마찬가지죠. 저 유튜버 집중하는 이유가 50대 그 여행 유튜버 하면서 그냥 은퇴하자 그래가지고 유튜버 집중하는. 회사 저는 저희 회사가 어떻게 보면 항상 저는 원래 법인회사 운영하시는 돈 그렇게 운영 잘 안 하시는데 네. 저는 법인 통장에 제가 세금을 내는 한에 있어서 캐시를 좀 많이 갖고 있는 편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왜냐면 제가 저 직장인이어 봤으니까 네. 요즘에 퇴직금이 막 은행에서 주는 보험 형태도 되게 많잖아요. 네. 약간 옛날 마인드로서 퇴직금을 이 시불로 받아야지 받는 사람 입장에서 받은 맛이 난다고 생각해서 네. 통장에다가 좀 저희 오래된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이 친구도 퇴직금을 한 방에 줄 수 있는 정도의 캐시는 네. 항상 좀 가지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의원님 그런 생각은 없어요? 회사를 키워서 매각한다 그런 개념은 없어요? 그냥 계속 가져가시는. 일단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온라인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온라인 마케팅 대행사 대표님들이 보통 어느 정도 돈을 벌면 뭔가 다른 일들을 하시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제품 OEM 해가지고 제품. 왜냐하면 그 이유는 온라인 마케팅을 한다는 조직이 되면 이거 뭔가 사고 팔려면 같이 측정이 돼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그 개인의 노하우, 리소스 이런 거다 보니까 그게 같이 측정이 안 돼요.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사고 판다기보다는 제일 좀 잘 풀리는 케이스들이 어느 좀 큰 회사의 인하우스 형태로 이제 인수가 된다든지 그 조직만큼의 그 정도인 거지 몇 달에 팔고 이런 형태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몇 번 오히려 먼저 문의를 주신 곳들이 있어서 얘기를 해보면 일단 단적으로 드는 생각이 오히려 제 입장에서 내가 이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굳이 왜 해야 될까 되게 많이 해요. 제가 아시는 대표님은 그 광고대행사 그걸 하시는 대표님이신데 잘 풀렸어요. 동서식품 스타벅스 인하우스로 들어가서 동서식품인가? 회사 건물을 사줘버렸어요. 건물이 그 서초동이랑 강북 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PT를 되게 잘하시거든요. 뮤지컬 배우 출신인데 PT를 되게 잘해요. 꽃미남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야 광고대행사 비딩 PT 하는 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려면 법인 한 3년 4년 차 법인 해가지고 그래야 이제 대기업에서 믿고 거래한다고. 근데 그분이 그냥 여직원 한 명 데리고 처음에 시작했던 회사거든요. 근데 회사는 되게 크게 보여요. 메가그룹이라고. 그쵸.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여직원 한 명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주 받아서 이제 뿌리는 매체로 키웠는데 어쨌든 그렇게 키워 나가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 부동산 장사예요. 네. 그러니까 건물을 이제 해가지고 임대해주고 부동산 장사. 근데 아직까지 저는 일하는 게 좋아가지고 회사를 판단하고 좀 쉬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아직 회사가 조금 더 힘들면 그런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저희는 그런 고민을 할 시간조차가 사실 없어서 그 법인돈 내 돈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는 전 공감이 가는데 법인 돈이 내 돈이 아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대표에게 돈 낼 수도 있죠. 잘 써야죠. 그렇죠. 잘 써야죠. 사실 법인 돈은 제 돈은 아니죠. 직장인 그렇죠. 대표님도 법인에서 월급 받는 거잖아요. 저는 법인을 지금 2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세금을 많이 털리는 대신에 아무튼 뭐 매각해서 큰 돈 버는 케이스를 그러니까 창업자분들이 그렇게 해서 큰 돈 버는 케이스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다 꿈이긴 하죠. 대표님에게 있어서 창업이란 어떤 의미인지 좀 여쭤보는 시간이 있어요. 창업이란 어떤 네, 의미? 어떤 의미? 어떤 대표님은 창업하지 마라 말씀하시더라고요. 되게 고생스럽다. 아까 전단지 돌리는 대표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연장선이긴 한데 저는 창업이라는 거를 뭐 거창하기보다는 되게 작게 나의 생계 유지 활동이라는 관점부터 시작하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가벼운 창업. 그러니까 가벼운 창업이라기보다 창업이라는 거에 대한 뭔가 거창한 단기적으로 너무 거창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창업을 하는 것도 내가 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수단일 수도 있어요. 창업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 창업을 막 자연선 사업하고 막 그냥 재밌으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누구한테는 그게 정말 가장으로서의 돈을 버는 목적일 수도 있고,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사실 저는 저한테도 지금 저는 창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대 초반에 빨간 딱지를 붙는 걸 보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엄마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 어떠한 수단부터 시작을 했고, 저는 지금도 창업이라는 단어를 보면 저는 어쨌든 간에 생계를 유지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현실적이지 않나. 예, 현실적이죠. 네, 저는 현실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네. 그 대표님한테 성공이란 어떤 의미가 있으실지. 성공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의 성공이란. 나의 성공이란 저뿐만 아니라 제 주위에 있는 가족이 됐든, 제 주변 뭐 저희 직원들이 됐든. 네. 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오늘 저희 아이벤처스의 주식회사 아이벤처스 남민영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를 할게요. 대표님이 그 광고 대행업이랑 광고 실행사, 대행사 같이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님 간략하게 소개 인사 부탁드리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아이벤처스 대표 남윤혁입니다. 예. 그 대표님이 그 IT 쪽 그 보니까 소프트웨어 기술 그쪽도 이제 개발하시는 쪽이신 거죠? 저희는 기술 개발이라기보다 네. 말 그대로 이제 마케팅 실행사를 하고 있고요. 네. 온라인 마케팅 실행사를 하고 있고, 예. 뭐 바이럴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 블로그 마케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저희가 원청 예.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네. 대행사나 에이전시들은 저희의 이제 그런 뭐 소스들을 가져다가 네. 영업을 하시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 병의원이 클라이언트들이 많아요? 병원. 저희 병의원은 저희가 MSO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말 그대로 저희가 뭐 비급여 병원 기준으로 네. 문의DB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저희가 TM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예. 실제로 저희가 병원에 환자들을 이제 어쨌든 만들어드리는 형태로 네.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실제로 병원의 수익을 저희가 만들어드리는 형태로 하고 있고, 네. 병원의 수익에 따라서 저희는 이제 수수료 형태로 쉐어를 하고 있고, 아, 네,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로 병원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네. 단순히 뭐 대행사들처럼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저희가 DB 얼마에 드릴게요, 네. 뭐 10페이 이런 형태로는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은 아예 그냥 건바이건으로 같이 콜라보 하는 거네요? 그냥 병원하고 저희하고 목표 매출을 KPI를 정해놓고, 네. 그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네. 어떻게 보면 외형적인 마케팅부터 외형적인 TM부터 그런 일들은 저희가 다 전담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병원은 환자 응대, 시술 네. 그런 것들만 진행을 해요. 그러면은 그거 언제부터 하셨어요? 병의원 마케팅을 한 거는 개인적으로 포함하면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 회사 중에서 아라마케팅이라고 그죠? 아라 마케팅 잘 아, 잘 몰라요? 네. 그 병의원 마케팅 컨설팅 하는 회사. 워낙 많아서. 아, 많아요? 네. 제가 아는 업체는 아라마케팅이라고 있는데 비즈니스 모델이 비슷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대표님 그럼 10년? 네. 10년 정도 그 전부터 이런 사업 모델을 하셨어요? 아니 3년 정도는 병원 내에 있었고요. 아, 예. 네, 병원 내 실무 담당자였고, 예. 아무래도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치가 있으니까 예. 아무래도 원장님들과 소통을 하거나 예. 그리고 병원의 섭리를 잘 아니까 네. 아무래도 그 시장 흐름에 맞춰서 빨리빨리 상품 개발이라든지 환자들이 어떤 성향을 뭐 어떤 성향이라든지 뭐 빨리빨리 알 수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고 있고, 그리고 네. 실제로 병의원 마케팅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는 웬만한 일들에 대한 기획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직접 다 하는 편입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병원에서 실무를 하시다가 이제 병원의 니즈를 아시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마케팅을 하시고 기획을 하시고 그랬는데 처음부터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해진 건 없으니까. 예, 그 시스템 만드는데 진행을 쳤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전문 분야가 이제 병원 쪽에만 좀 저희가 클라이언트 분으로 보면 네. 비급여 병원군이 있고요. 네. 뭐 피부과, 치과 네. 등의 형태의 병원군이 있고, 네. 제약 마케팅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약 마케팅에서도 건강식품 파트를 저희가 이제 맡아서 하는 곳들이 있고, 네. 그리고 일반 의약품 네. 마케팅을 하는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법의 울타리 내에 있는 거다 보니 네. 검수라든지 이런 것들부터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 전담해서 네. 이제 그런 카테고리 쪽으로 진행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쪽도 이름 대면 알만한 웬만한 대형 제약사하고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좀 큰 제약사의
온라인 자사몰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위탁 운영을 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 프랜차이즈 예. 업을 또 저희가 마케팅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현 시점 기준으로 그래도 이름 되면 알만한 브랜드들은 네.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최근에도 뭐 원할머니 같은 것들도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알고 문의를 주셔서 네. 지금 이제 세팅 단계를 들어가고 있고요. 아, 그래서 프랜차이즈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월 전까지만 클라이언트를 받고 있고요. 네. 6월 이후부터는 클라이언트를 안 받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그 클라이언트가 먼저 문의가 온다는 거는 그 대표님만의 유니크한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한다고. 저희는 뭐 회사 소개에 말씀드리겠지만 네. 7년 전부터 지금까지 네. 아웃바운드 영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네. 아이벤처스라는 회사를 만들게 된 계기가 네. 뭔가 사실 뭐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했던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다녔던 회사가 망했어요. 아, 네. 망하면서 이제 그 30대 초중반일 때 네. 직장을 다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내 걸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네. 그때 당시에 저를 많이 도와줬던 클라이언트,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몇몇의 클라이언트 분들이 너가 차려 해서 어떻게 보면 돈 빌려서 차리게 된 케이스인데 네. 아이벤처스를 세팅할 때 기준은 일반 온라인 마케팅 회사들이 보통 보면 네. 생명주기가 짧거든요. 네. 근데 제가 온라인 마케팅을 사실 뭐 키워드 광고 영업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네. 일정한 루틴이 있어요. 망하게 되는 루틴. 아, 네. 네.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네. 보통 온라인 클라이언트들이 많이 경험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네. 담당자가 다시 바뀌거나 아, 네. 네. 그리고 보통 담당자가 많이 바뀌는 곳들이 보면 오래 못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유가 사실 네. 이제 수수료 베이스로 일을 하게 되면 네. 회사 대표 입장에 세팅을 할 때 네. 회사의 규모보다는 그 회사가 광고비를 얼마를 쓰느냐에 따라서 수수료가 얼마가 떨어지냐에 따라서 인력을 매칭할 수밖에 없고 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말 대기업이라고 기준을 잡고 회사는 대기업인데 네. 우리 회사에 검색 광고를 쓰는 예산이 한 달에 500만 원밖에 안 돼. 네. 라고 하면 실제 수수료 계산을 해보면 그 회사에 떨어지는 수수료는 우리 회사에 떨어지는 수수료는 1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상 그 큰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대형 회사니까 네. 이 회사에서 뭐 팀장급 이상이라든지 네. 임원급들이 우리 회사를 맡아주기를 원하실 수 있는데 네. 마케팅 회사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면 손해죠. 그래요. 네. 네. 이 수수료 베이스의 구조로 돌아가는 회사 입장에서. 네. 그러면 보통 많이 하는 것들이 이제 신입사원을 뽑아요. 네. 그럼 신입사원을 대기업 캠페인에 매칭을 시키죠. 네. 근데 사실 대기업 캠페인은 경험치가 많고 능력이 좀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야 그걸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데 네. 대형 캠페인인데 금액은 작지만 어쨌든 신입사원을 매칭을 시키면 네. 아무래도 많은 시행착오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리고 보통 그런 대행사들이 아웃바운드 영업 형태로 하다 보니 네. 제가 미팅할 때 가장 싫어했던 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네. 뭐 미팅하다가 얘기가 나왔는데 회사 내부로 들어가서 검토해보고 알려드릴게요. 뭐 이런 형태들이 많아요. 근데 보통 결론적으로 보면 보통 이제 그 온라인 클라이언트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3개월 단위로 보통 대행사가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저도 처음에 이제 영업을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3개월 단위로. 네. 네. 그 3개월 단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예시로 매칭을 시키면 네. 보통 3개월 단위로 계약이 파기가 돼요. 네. 네. 그러면 내 회사의 대표 입장에서는 이 친구를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 처음부터 계약서 쓸 때 보통 수습기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죠.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담당자가 계속 바뀌게 되죠. 네. 그럼 이 클라이언트는 이 회사하고 계속 일을 하다 보면 첫 번째 담당자가 없어지게 되면 네. 그냥 돌고 돌다가 관리가 소홀해지면서 네. 또 다른 대행사를 찾게 되죠. 네. 그러니까 보통 대행사 바꾸기를 많이 하시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전화가 오거든요. 아웃바운드로. 근데 저희가 아이벤처스를 처음에 만들 때 네. 저희는 지금도 연매출 20억 이상 25억 이상 가까이 되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지금도 저희 회사 4명이에요. 아, 네. 네.
클라이언트 수로 치면 거의 100개가 넘었어요. 네. 근데 4명이. 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저희 이 회사 만들 때 가장 첫 번째가 제가 골프를 안 쳐요. 네. 골프를 안 쳐요. 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행사 하시는 대표님들 입장에서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네. 모든 회사는 이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이 일을 제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죠. 근데 보통 온라인 광고 대행사 포함해서 모든 회사의 비즈니스들이 대표님이 돈을 제일 많이 받게 돼 있어요. 네. 근데 보통 대표님들이 일을 제일 많이 해요. 네. 근데 대표님들이 능력이 제일 좋거든요. 네. 그럼 특히나 저희처럼 클라이언트에 돈을 받아 쓰는 사람들은 능력이 제일 뛰어난 사람이 맡아도 사실은 힘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보통 직원 굴리기 경우에.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처음에 회사 만들 때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폐해를 만들기 싫고 네. 그리고 지금 저희는 보통 클라이언트랑 계약을 하면 최소 3년, 5년 이렇게 넘어 되게 장기 클라이언트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단점은 클라이언트 분들 소개를 안 시켜줬어요. 아, 소개를 안 시켜주고. 네, 저희는 소개를 잘 안 시켜줘요. 그리고 저도 웬만하면 소개시켜달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이벤트 처음 만들었던 계기가 네. 대행사는 더 이상 저는 매력이 없다고 봤어요. 네. 대행사는 별로 매력이 없다고 봤고 대행사라는 직함은 보통 우리가 뭔가 우리만의 리소스를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라 네. 일반적으로 광고 매체에서 주는 광고 상품을 받아서 팔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보통 많이 뿌리기도 많이 하잖아요. 보통 온라인 사업을 하시는 곳들이 많이 만나시는 회사들이 보통 이런 구조로 일을 하시는 곳들 제가 비딩에서 네. 수주 받아서 네. 뿌리고. 네, PT 쓰고 리포트 쓰고 영업하고 네. 그런 보통 그런 클라이언트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네. 보통 맡겼을 때 해주는 일들을 보면 네. 딱 정해져 있어요. 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 대행사에 수익이 되는 광고 상품들만 시키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저희는 사실 어떤 모 클라이언트를 받으면 프랜차이즈 사실 최근에 저희가 프랜차이즈 클라이언트가 많아진 게 네. 저희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하나 맡으면 네. 일단 제가 그 브랜드 공부를 좀 많이 해요. 네. 그리고 저도 네. 예전에 프랜차이즈 본사를 해보려고 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네. 아무래도 브랜드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그리고 한 클라이언트를 맡으면 저희는 외주를 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체 소화를 하고. 네, 저희는 다 100% 자체 소화를 하고 그 이유는 사실 온라인은 굉장히 빨리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사실 이렇게 모인 사람들끼리 해도 네. 그 변화되는 흐름을 빨리 따라잡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저는 회사 처음 만들 때부터 네. 대행사보다는 실행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내부 리소스를 모든 걸 다 소화할 수 있는 그게 뭐 블로그 마케팅이고 그리고 뭔가 뭐 사실 키워드 광고 사실 키워드 광고 저희는 사실 클라이언트들 키워드 광고를 시키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어요. 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매체 광고도 사실 그 브랜드를 봤을 때 이 브랜드가 필요한 매체 위주로 세팅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내부 리소스를 가지고 충분히 다 100% 소화를 하고 있고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MOU를 돼 있는 대형 이제 그 프랜차이즈 채널들이 있어서 네. 아무래도 저희 클라이언트들이 그 채널이 일반적으로 문의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금액 쪽이나 아니면 일정 부분이나 기획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메리트를 드리는 부분이 좀 있고 그렇게 해서 사실 저희는 사실 뭐 결론적으로는 광고주한테 돈을 뽑아먹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광고주를 빨리 단시간 내에 키워서 그렇게 저희가 오래 가서 저희는 장기간으로 좀 꾸준히 함께 키워가는 형태. 그래서 저희는 사실 좀 클라이언트하고 저희의 관계가 갑을 관계가 아니에요. 네. 같이 성장하는. 네, 그냥 저희는 뭐 저희가 갑이 될 필요도 없고 클라이언트가 갑이 될 필요도 없고 그냥 클라이언트는 저희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 거고 네. 저희는 그 돈 받은 만큼 클라이언트한테 일을 해주는 관계, 동등한 관계. 그리고 저희가 제가 사실 클라이언트를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보통 광고 대행사라 그러면 일단 문의가 들어오면 무조건 영업을 해서 무조건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사실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싸가지가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걸르는 것도 있어요. 그게 심플하게 첫 번째가 클라이언트들이 광고 대행사한테 맡겼으니까 우리 잘 되겠지라고 손대시는 클라이언트는 저희가 처음부터 애초부터 안 맡아요.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못하겠습니다라고 오히려 저희가 자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일을 하면서 분명히 예를 들면 제 회사가 있고 클라이언트 회사가 있으면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클라이언트 회사가 저한테 지분을 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자기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자기는 자기들의 일을 해야 해요. 네. 저희는 저희의 일을 해야 하고. 네. 근데 저희의 일을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해야 되는 일을 제대로 못 하시게 되면 네. 결론적으로는 효율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저는 그러면 한두 달 사이에 보고 클라이언트한테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차라리 저희는 그 시간에 기존에 더 소중한 저희랑 오래된 클라이언트들한테 쏟는 시간을 더 많이 할애를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저희는 6월까지만 클라이언트를 갖고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6월 이후에는 안 받습니다가 네. 상반기 중에 충분히 많은 미팅을 하고 많이 해서 서로 어쨌든 칼라가 맞아서 같이 코어갈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곳들하고만 계약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상반기에 저희랑 같이 하기로 한 회사들을 하반기에는 키우는 작업들에 몰두를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해서 아무튼 아이벤처스는 저희는 사실 질문지를 보고 대답을 드리기 전에 네. 저도 사실 되게 어려웠던 부분이 사실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의 방식들이 많은 일반 온라인 광고 대행사뿐만 아니라 저희가 온라인 마케팅 합니다라는 회사들을 하고 봤을 때 좀 일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요. 예를 들면 저희는 인력이 4명인데 네. 근데 인력 실행사가 인력 4명 가지고 투어가 되는 게 돼요? 네, 사실 네. 저희가 온라인 마케팅 대행사일 뿐이지 일반 회사거든요. 네. 그럼 보통 일반 회사의 직원들은 출근을 하면 네. 매일매일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보통 일반 회사들의 직원이 출근하면 컴퓨터 켜고 앉아서 자기가 자기 루틴대로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하시거든요. 네. 저희 회사는 그렇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보통 많은 영업하는 광고 대행사 혹은 에이전시의 기준 보면 네. 이런 형태의 회사가 돌아가요. 수직적으로. 네. 영업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그럼 보통 이 사람이 미팅을 하고 이 사람은 내부 일을 해요. 그럼 보통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외부에 나갔을 때 애매한 것들은 내부에 가서도 회의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 PTB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냥 그 사이에 시간은 가고 돈은 나가고 저희는 사실 이런 구조로 일을 해요. 저는 제 일이 있고 각각의 담당자마다 맡은 자기의 잡이 있어요. 수평적으로 하고 네, 각각의 맡고 있는 포지셔닝이 있어요. 근데 그게 겹치지 않아요. 거치지 않아요. 네, 겹치질 않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네. 회사에서 일하나가지고 2명이서 일하는 거 제일 싫어요. 근데 보통 저도 예전에는 회사를 다녔지만 보통 회사를 다니면 하나의 일을 가지고 보통 여러 명들이 붙어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것만큼 손해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회사나 쟤네 회사나 A라는 회사나 B라는 회사나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누가 또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기준으로 보면 우리 회사는 A, B, C, D가 각각의 하나씩의 일을 하는 회사가 있을 거고 보통 일반적인 회사들은 회사에서 일 하나 던져주면 회의를 많이 하죠. 이렇게 보통 일을 하나 하는 데서 회의를 많이 하잖아요. 저희 회사는 회의가 없어요. 그럼 대표님이 파트너분들 4분, 저희 이제 뭐 직원이라고 할 수 있고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4분에서 코업해가지고 일하잖아요. 그 4분을 신뢰를 하고 능력을 신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님 같은 이제 퍼포먼스를 낸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있어서 사람 보는 눈은 물론 오랜 시간이 하면서 걸러지긴 했겠지만 지금까지 레퍼런스를 보면서 어떤 인사이트가 생겼어요? 일단 저는 면접을 볼 때 이력서를 들고 들어가지도 않고 이력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지도 않아요. 네. 경험을 같이 일을 해보시는 일단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저는 상호간의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면접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저희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만 알고 오시면 되는 거고 저는 면접 보러 들어가기 전에 일단 그분의 이력서를 외우고 들어가요. 그리고 저는 면접을 볼 때는 그분이 어떤 사람이 조금 전에 무슨 일을 했었는지는 아무런 중요치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필요로 하는 거에 대한 스킬이나 그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지 없는지만 중요한 거고 그분이 종전에 어떤 회사에서 무슨 일을 했고 뭘 해봤고 뭘 참여해봤고 아무것도 저는 중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가리키면 되거든요. 대신 인성적인 부분 인성적인 부분 그리고 끈기 사실 우리는
아무리 그래도 클라이언트의 돈을 받아서 돈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네.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고 작업량도 많을 수 있고 네. 압박감도 많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사실 일단 인성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끈기가 있어야 될 거고 세 번째는 사실 그거는 이제 면접 볼 때마다 좀 많이 물어보는 거긴 한데 네. 본인이 일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한 한 가지 이유를 저는 꼭 물어봐요. 네. 네, 뭐 생활보가 힘드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집은 잘 살지만 본인이 꼭 사는 걸 좋아해서라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돈을 버는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는 꼭 물어봐요. 동기유지. 네. 그거 한 세네 가지 정도만 물어보고 네. 나머지는 그냥 보통 프리토킹 형태로 많이 대화를 많이 해보는 편이에요. 여기 잠깐만 끈 것 같아요. 네. 죄송해요. 화장실이 너무 급해가지고 계속 편안하게. 대표님, 네?